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서 시군별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들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산소카페 청송군을 이끌고 계신 윤경희 청송군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시작에 앞서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청송군수 윤경입니다. 민선 7기에서 하면 민선 8기 군수로서 취임한 지가 근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도 1년간 또 7기로부터 이어온 여러 가지 일들과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그리고 또 청송은 새로운 도약과 발전에 이끌어갈 여러 사업들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나름 무척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다들 다행히 참 정책이 현실화되고 또 결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업, 복지, 또한 더 문화, 관광, 경제, 교육 등의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냈습니다. 또 여기서 머물지 않고 그동안 국민과 사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한 해 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제가 매년 우리 청송군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 청송사과입니다. 네. 2023년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또 받고 또 11년 연속으로 대표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 청송사과 명성이야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또 대한민국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우리 사과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또 300톤이라는 건 궤태를 우리가 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청송사과 주스는 5년 동안 무제한 수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청송사과는 해외 진출 또 수출의 문제 하나하나 좀 잘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5월 달에 저희들이 필리핀에도 우리 수출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MOU를 체결하고 또 대형 유통업체와 또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수출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사과하면 축제. 네. 우리 3년 만에 청송사과 축제를 또 시행했는데 축제 현장에 40만 명 가까운 우리 축제의 인구가 다녀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문화관광체육부가 지정한 대한민국 사과 축제였습니다. 올해도 우리 청송사과 축제를 더욱더 빛과 보람이 나도록 잘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입고 오신 옷에도 보면 청송사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네, 특히 청송사과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무려 11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청송사과가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첫째는 저희 청송군의 사과는 지리적 여건이 아주 잘 맞는 우리 과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송군에서는 우리 해발 250m 이상의 고지를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과가 가장 잘 익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춘 곳이 바로 대한민국 청송군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교차가 보통 보면 다른 타시군도와 전국에 비교했을 때 약 13.5도라는 일교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과 재배에 가장 적합하다는 그런 현적 지리적 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도, 경도, 또 빛깔 모든 면에서 청송사과 하면 대한민국 누구나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저희들은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현재 많은 생산을 1등 생산 품목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우리 황금사과, 이 황금사과는 우리 노란 빛깔의 사과인데 옛날 과거의 명칭은 우리 시나노 골드. 이런 품종이 이제는 젊은 세대로부터 또 아주 고가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청송가오는 이제는 옛날식 방식을 떠나서 이제는 과학적 시스템을 구축해서 스마트한 영농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축이나 이축, 밀식형을 과원을 만들어서
이제는 농가 일손을 들고 네. 품질은 향상시키고 이런 과학화된 가원을 조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잘 했을 때는 이 청송사과가 이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생산력이 뛰어나고 우수한 품질이 나올 겁니다. 네. 예. 그 유명한 청송사과를 만나볼 수 있는 청송사과축제가 올해는 11월 1일에 열린다고 하는데 아직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현재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우리 청송사과 축제위원회를 1차 저희들 회의를 했습니다. 네. 우리 청송사과 축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방축제, 동네 축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농산물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송사과 축제의 우리 주제는 청송사과 잘나는 금빛 향연 이런 주제를 해서 실제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한번 청송사과 축제할 때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작은 군에서도 이런 성대하고 위대한 축제를 하는구나 할 만큼 그런 축제를 잘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5일 동안 하는데 우리가 현장 방문객이 40만 명 정도가 방문한다면은 어마어마한 방문객입니다. 그리고 네. 뭐 또 여러 가지 발전 오프라인 또 온라인 이런 걸 다 모았을 때는 50만 명이 훌쩍 다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콘텐츠가 좀 더 낫고 좀 미래지향적이고 역시 청송사과 축제장에 잘 왔다 할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 인근 군입니다만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바가지 요금 때문에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네. 꼭 유독 우리 경북뿐만 아니고 전국에 나가도 바가지 요금 문제를 건절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송에서는 바가지 요금에 관계되는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할 것이고 네. 정품, 정량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면서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청송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나 또 우리 또 축제에 오신 관광객들이 정말 청송 가니까 정직하게 사과 축제하고 판매를 하고 또 맛을 볼 수 있고 청송 가야만이 볼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송으로 오십시오. 네, 저도 이번에는 청송사과축제 꼭 참여해서 청송사과도 좀 사오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산소카페 청송군이 도시브랜드 부문에서는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산소카페 청송군, 이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산소카페 청송군이라는 것은 정말 청송군에 오시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네. 왜? 청송군 전역에는 꿀뚝에 연기나는 공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 너무 강압적인 말인지는 모르지만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네. 공장 하고 싶거든 다른 데로 가십시오. 청송은 공장하러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왜? 청송군의 미래의 산업은 자연과 공기입니다. 앞으로는 힐링을 하려고 하거든 청송으로 가라. 청송에 오면 모든 게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영혼이 맑아지는 곳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산소카페 청송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또 이 도시 브랜드 4년 연속 어느 누구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가장 청송 같은 도시 브랜드가 산소카페 청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국 시장군수 회의를 가도 네. 청송군수님 정말 도시 브랜드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잘 만들었다. 그 다음 인사가 청송하고 가장 잘 맞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이 도시 브랜드 이야기하면 제가 좀 우쭐한 기분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거 참 잘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청송은 또 슬로시티의 고장이고 또 유네스코 세계 지질의 고장입니다. 네. 이런 고장에서 우리 생태 환경을 관리를 잘해서 누구나 청송으로 가야만이 느낄 수 있는 것, 청송에만 있는 것, 청송 가면 이런 것이 좋았고 모든 것이 힐링이 되고 참 가볼 만한 곳이라고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 청송군에는 중앙산 국립공원이 있고 또한 여기서 우리 백설탕 또 공룡 또 주산지 네.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대려고 하면 뭐 어마어마합니다만은 와 보시면 청송의 멋을 알고 또 청송군을 한번 알아보실 겁니다. 또한 관광객이 오시면은 청송군은 버스도 공짜로 태워드립니다. 네. 왜? 돈 들이서 실제로 먼 곳에 오셔서 승용차로 오시면 공영 주차장에 차를 대놓으시고 우리 시골 버스 타고 옛 추억도 헤아리면서 관광 코스를 따라다니면서 공짜로 네. 공짜 버스 타고 옛 추억도 헤아리고 멋진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모든 주변 자연 환경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의 힐링의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네, 결국 이 도시 브랜드라는 게 관광 활성화와 연계가 되는 건데 관광 정책도 좀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요즘 이제 엔트믹이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부터는 우리 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늘어나는 관광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관광객을 청송으로 좀 올 수 있도록 잘 만들고 청송으로 오신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그걸 좀 과학화된 시스템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우리 청송에 가지고 있는 우리 덕천마을 한옥스테이 또 체험에 충분한 한옥을 체험하면서 힐링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고 또 우리 이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라고 했지만 네. 실제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왜 청송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을 인정받는가? 그것을 우리 안내하는 분들 또 청송에서 오셔서 하루하루 보고 계시면 다른 도시, 다른 관광지로 가는 것보단 훨씬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그리고 기억이 남더라 이런 것을 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늘 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청송에서는 시내버스가 무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관광객도 무료인 건지 사업 소개와 그동안의 성과도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청송의 농어촌 버스 무료 운영을 대한민국 최초로 했습니다. 네. 어째 보면 세계에서 최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데 저는 세계인 누구나 다 태워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무료 버스 운행한 지가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수 경제를 따지자면은 우리 버스 승차율이 지금 현재 25% 증가했습니다. 네. 25%가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내수 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뭐 제가 금전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버스 회사의 관리 비용을 우리가 연간 3억 5천을 지급하는데 내수 경제를 우리 금전적으로 시장 경제를 봤을 때는 35억의 효과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선심성인이 뭐 어떠니 그런 얘기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책 중에서 우리 무료 버스는 정말 다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로부터 시작해서 인근 시군, 심지어 전라도까지도 무료 버스를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도 우리 본군에 많이 찾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라고 배워가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1월 1일부터는 전국의 어지간한 구는 무료 버스로 운행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럴 시대가 올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곁들이려고 하면요. 농촌 소멸지국하고 계속 언론 방송 떠드는데요. 네. 모든 농촌이 살아남고 작은 시군이 살아나면 복지가 보편적 복지를 우선 시행해야 됩니다. 네. 큰 걸 가지고 논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지만 우리 작은 군에서는 군민이 살만한 청송군을 만들고 군민이 행복한 군을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현재 살고 계시는 우리 군민이 청송을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군수의 의무이고 또 책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료 버스도 어르신들이 시장 가기 편하고 네. 병원 가기 편하고 이웃을 만나려 가기도 편하고 또 만나며 광장에도 가기 편하고 네. 이것이 건강을 지켜주는 하나의 큰 길입니다. 그래도 경로당에 가만 계시지 말고 무료 버스 타고 시장에 가서 국밥도 한 그릇 사 드시고 고등어도 한 마리 사가시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서 활동량이 늘어납니다.
한 도시가 지탱을 하려면 그 시민과 국민이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만이 죽은 도시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움직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복지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파리파리 민원처리 기동반인데요. 이거 어떤 사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 명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청송군에서 행정이 달려가서 가려운 것을 끌어드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홀로 사시는 분들이 청송은 노인 인구가 41%가 넘었었습니다. 잘 쓰던 형광등이 다만 나가버리면은 어떤 어머니는 촛불 켜놓고 자식이 올 때까지 촛불 켜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생각할 때 전화 동장인데 이장인데 전화를 해서 이거 이장 우리 집 수도가 고장났다. 형광등이 나가버렸다. 전구담화가 없다. 이러면요 싱크대 문이 안 닫힌다. 이러면 이장인데 연락하면 이장이 바로 우리 청송군의 파리파리 기동반에게 연락하면 즉시 가서 등도 고쳐드리고 교체해드리고 또 수도 꼭지가 고장났으면 수도 꼭지를 또 교체해드리고 수리해드리고 문이 안 닫히면 문을 고쳐드리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청송군이 때로는 아들 역할도 하고 때로는 형님 동생 역할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는 서비스고 복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민원 서비스를 받아서 했는 지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약 한 4천 건이 이상 넘는 그런 우리 국민 서비스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 보면 자식보다 나은 것이 우리 청송군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 어머님, 아버님 혹여 살아가시다 힘든 게 있으면은 항상 우리 파리파리로 전화하시면은 즉시 달려가서 꼭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위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고쳐드리고 또 잘 보듬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청송군의 작은 복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괜히 주저하지 마시고 불편한 점 언제든지 군수인데 바로 전화해도 가능합니다. 네, 저는 파리파리 민원처리 기동반 이용 못한다는 게 참 아쉽기까지 한데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네. 젊으셨어. 네, 알겠습니다. 또 지난 6월이었죠. 청송 군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삼자연 터널이 정식 개통하면서 교통 불편이 많이 해소됐다고 하는데 어떤 효과들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삼자연제 터널 오랜 기간 동안 5, 6년의 공사를 끝나서 그 공사가 터널이 개통되었습니다. 그 삼자연제가 그 삼자연이 왜 삼자연인가? 옛날에 그 삼자연제가 꼬불꼬불하고 무서워서 마적대가 있고 아니면 무서운 짐승이 있어서 3명 이상이라야만이 그 죄를 넘을 수 있다라고 해서 삼자연입니다. 네. 그만큼 무서운 죄였었는데 네. 이제는 그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항상 위험에 도사리고 있었는데 이 터널이 이제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량초로 달려가면은 빨리 가면 한 6분, 7, 8분 정도는 시간이 단축되고 네. 화물차는 적어도 13분 이상의 시간이 단축됩니다. 네. 왜냐하면 차로 가는 6분, 7분은 엄청난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교통 안전에 대해서도 일단 해소가 되고, 그 다음 청송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또 오시기가 아주 편리하고 좋고, 그 다음 우리 삼남 지역이라고 늘 제너머 사람 이랬습니다. 제너머 면 이랬는데, 네. 삼자연제 터널이 뚫어진과 동시에 이제는 제너머 면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하자면 청송군청 오기 좋고, 군청 소재지구 오기 좋고, 또 이웃에 가기 쉬워지고, 사과팔로 오기 좋아지고, 이제는 삼남이란 이미지가 넘어서서 이제는 바로 옆에 있는 같은 면, 동,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어서 농업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청송군에서는 농촌 일손 부족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송에는 실제로 농촌 인력이 참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청송군에서 생산되는 사과가
1년에 연간 6만 톤 이상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참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일손이 국내 일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그 계절 근로자를 수백 명씩 우리가 또 참 우리 한국에 들어오도록 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월별로 쓸 수 있는 그런 농가에는 계절 근로자, 외국 근로자를 쓰면 좀 편리한데, 일일 필요한 근로자들을 쓰려니까 실제로 불편한 점이 한두 점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인력을 좀 모집을 해서 좀 수요에 대응하려니까 이제는 예를 들면 뭐 부산, 울산 이런 데서 좀 그 노동 인력을 저희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해서 하루 일일 인력을 또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청송에는 노인 인구가 많은데요. 이분들을 위한 의료 인프라도 중요할 것 같은데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유일하게 저희 청송의료원 동네 보건소가 청송의료는 아닙니다. 거의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원입니다. 이거 네.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 우리 진료 부분도 우리 청송군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진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병원에 위탁 의뢰를 해서 그 종합병원 팀들이 의사 선생님들과 전문의들이 청송의료원에 와서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일이 발생된다면은 그 우리가 큰 병원으로 저희들 직접 후송을 하고, 또 나머지 어지간한 것은 우리 자체 의료원에서 다 좀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하고 처방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또 긴급 환자가 발생되면은 우리 또 닥터 헬기가 1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해서 그 환자를 싣고 인근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즉시 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항시라도 24시간 대기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남은 2023년 청송군의 비전과 또 국민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해주시죠. 저도 참 늘 이런 이야기 합니다. 참 세월 참 빠르구나. 네. 제가 참 민선 8개 들어서 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농업군의 군수이기 때문에 청송군이 가장 미리 해야 될 게 뭔가? 농업 시스템 재혁신입니다. 대혁신을 해야만이 청송 농업의 특산물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또 말씀드린 황금사과 재배 시스템을 우리 기술 혁신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중공 건립을 해서 이제 다축형 또 재배 시스템을 마련하고 또 미래형 과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서 우수한 품질을 만들고 청송이 농업이 안정되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 사과가 포화 상태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는 해외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미래는 창대하리라 하는 그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지금 해외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적어도 5년 후에서 8년 후가 되면 청송 사과가 수출용 물량만 10,000톤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청송 사과는 또 청송 농업은 고부가의 농업 정책을 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가에서도 우리 군과 서로 손을 맞잡고 과학 영농을 하고 우리가 재배 시스템에 또 개혁과 교육 실시하면 좀 인용을 하고 잘 따라주시고, 그래 하다 보면 또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농민의 도움을 드리고 군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 농업인들이 늘 수건 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건 삼남 지역에 파크 골프장 하나 잘 만들어 달라. 그건 삼남 지역에는 파크 골프가 이제 설계 들어가고 공사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보면 지역에는 지금 현재 허가 준비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부지 확보는 기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빠른 시일 이내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수시로 와서 운동을 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경희 청송군수와 함께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들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